안녕하십니까. 라우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사이트를 가보게 되면요, 여러가지 흥미로운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경력 관련한 자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15년부터 해서 한 2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하곤 하는데요. 2015년, 17년, 그리고 이번 8월에 조사를 해봤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 매니저 중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금융위기 이후에 경험을 쌓은 펀드 매니저가 80%를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 데이터를 검토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좀 데이터에는 좀 여러가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수치보다 현실적인 데이터에서는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경력 자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 가운데 메뉴에 펀드 매니저 금융투자 분석사라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말 그대로 펀드 매니저, 운용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분석사는 애널리스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뉴 안에서 펀드 매니저 개별 검색을 하고 전체 검색을 하게 되면요, 펀드 매니저 전체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684건이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684명이 금융투자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화면상에 잘 보이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총 운용 경력이라고 있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이름을 지어놨습니다만 4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부터 4년 6개월을 빼면 대략 어떻게 됩니까? 2015년 한 2월 정도 되겠죠. 자, 이렇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 163번에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 훨씬 이후에 경력을 시작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경력 중에 중간 기간에 잠깐 휴직을 했을 수도 있고, 잠깐 운용력이 아니고 다른 경력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이는 좀 뭐랄까 2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2008년 이후, 2008년 연말 이후 경력을 쌓은 매니저의 비율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2015년 5월 당신 그 비율이 51%였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 5월 2년 뒤죠. 2년 뒤에는 56.4%로 늘어났고요. 제가 사실 이 데이터를 찾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7월 달에 제가 증시 토크 쓸 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대략 한 2년 사이에 5% 늘어났으니까 2019년에도 한 61%, 5%포인트 늘어난 60%대가 아닐까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2년 사이에 급증해서 83.8%까지, 급증했습니다. 2년 사이에. 엄청난 운용력들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펀드 매니저 업계에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운용력에서 자리를 벗어나고, 젊은 분들이 운용력에 과감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자, 2011년 이후에 경력을 쌓은 매니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인력도 한 제법 큰 비율인 70% 이상이 됩니다. 2011년 같은 경우 왜 중요하냐면요, 2009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강력한 상승장이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승장다운 상승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는 상승장다운 상승장을 경험한 운용력도 70% 이상이다. 저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을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경험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 이 부분을 매번 자주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2008년 금융위기가 최근에 있었던 대폭락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가지수가 50% 이상 하락하면 저는 이것을 대폭락장이라고 합니다. 주가지수가 50% 이상 하락하게 되면요, 개별 종목에서는 70%, 90% 이상 하락하는 종목들이 발생하고, 매일같이 뉴스에서는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네, 사이드카가 걸렸네, 이런 뉴스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상 최저의 거래량, 사상 최악의 나쁜 소식, 이런 이야기들만 가득하게 돼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카가 하루에 2번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엔 부직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분은 저 대폭락장을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보면 주가지수 이럴 때 저때 저랬지, 그거를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하지만 경험을 하진 않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만 경험한 대폭락장이다 보니 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MDD 최대 하락폭, 그까짓 거 별거 아니지 1년 정도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 그게 이제 경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대폭등장의 경험도 없습니다. 자, 이 대폭등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보게 되면 수시로 있었어요. 99년 IT 버블, 그리고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폭등장,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강세장 등등등이 있죠. 자, 2017년에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에 비하면 2017년 상승장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자, 과거에 대폭등장 같은 경우 모든 종목이 폭등했어요.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증시가 폭등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책으로만 익혔느냐 아니면 경험을 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대폭등장을 대했을 때, 대폭락장을 겪었을 때, 눈에서 겪었을 때 운용력, 펀드 매니저의 기질 차이는 달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폭등과 폭락이 경험이 없는 현재 거의 대다수의 운용력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차후 폭등 또는 폭락장이 나타났을 때 과용 또는 무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일단 차후에 엄청나게 큰 상승장이 찾아온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상승장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스스로 본인이 투자의 대가 또는 나는 투자의 신이다, 이러한 착각에 빠지는 펀드 매니저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마치 2000년대 중반, 그때 당시 펀드 매니저들 대부분이 94년부터 시작된 오랜 하락장 이후에 물갈이가 된 경험이 없는 펀드 매니저였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은근히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상승장을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투자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2010년대 이후 그런 상승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아마 제법 큰 상승장이 찾아오게 된다면 무모한 용기 속에 엄청난 대폭등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상상이 가지 않지만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미친 듯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아마 불태우고 있을 것입니다. 저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반대로 그 다음 시나리오는 대폭락장이 찾아오겠죠. 이 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과거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큰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자, 폭락 경험이 없는 대폭락장의 경험이 없는 운영력들이기 때문에 아마 패닉과 혼란의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 규칙, 투자 원칙에 의해서 운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 압박은 상당합니다. 수익률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한테 직접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경영진에게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혼란과 패닉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2018년과 2019년 이번 하락장에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폭락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깊은 하락폭이었다 보니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투자 경험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어. 내 투자 역사상 이런 최악의 상황은 없었어. 하지만 오랜 경험을 한 개인 투자자분이라면 그러한 상황, 예전엔 수시로 있었다는 거, 그리고 경험했다는 거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일까요? 최근 가치 투자를 한다는 펀드 또는 가치 투자를 한다는 어떤 ETF, 그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 하락장에서 혼란과 패닉에 빠진 게 아닌가, 운용력 스스로가 그러한 흔적들이 비추어지는 게 몇몇 개 있습니다. 차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상승장 또는 반대로 엄청난 하락장이 왔을 때 경험이 없는 펀드 매니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폭락 또는 큰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지금 펀드 매니저 경력 10년이다. 그럼 10년이면 와, 대단하십니다. 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0년이라고 해봐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경력을 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감이 가시죠? 자, 이런 점 생각하면서 시장의 특징이 어떻겠구나, 그런 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5차 저의 월간 정기 세미나 안내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서 9시에 강남 토주 2호점에서 개최가 되고요. 20분 한정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댓글 최상단이나 영상 본문에 참여 안내 공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세미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자, 광복절 휴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광복절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 8월 16일 마지막 세 번째 금요일 그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